아시죠? 또 전화 드렸습니다. 아, 아하. 어디니? 아, 그래. 엄마는 그래. 엄마 뭐 통화하고 있니? 통화하고 있어? 자? 그래. 저거는 아들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알았어. 있을 때는 뭐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 양반이 그러겠느냐, 그런 신뢰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가 모순된 정책을 감행할 때는 정말 인망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라파트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력들은 그런 투쟁의 경력이 없는 거죠. 투쟁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타협해서 온건 정책을 쓰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쟤는 잘 먹고 잘 살던 놈이라 이스라엘한테 아부하구나.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정부 내에서 강경파와 온경파가 분리되게 되고 서로를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이 좀 잘 도와주면 다행인데, 이스라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온건파들의 입지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팔레스타인 정착촌 자치지구 자체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곤란한 입장을 겪다 보니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그래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세력이 좀 강하고, 가자지구는 그야말로 강경론으로 봐서 지금 하마스의 거점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가자지구에 대한 통치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타협 속에 공생 발전하자는 것이 기본 정책이고, 하마스는 초강경 투쟁이 기본 정책입니다.
하마스가 내세우는 목표는 예루살렘 회복, 1948년에 상실했던 도시들의 회복,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말살, 이런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강력적인 테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강경파와 옹골권이 대치입니다. 아라파트와 함께 공전을 추구했고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이스라엘 총리 라빈이 암살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증거죠. 그런데 이 라빈의 암살이 참 의미있는데 사실 라빈이야말로 초강경파였어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경대에서 자라서 6.1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라빈이었다. 시리아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과 강경제 때문에 6.1 전쟁이 발생했다. 그 때문에 라빈이 거의 정치적인 문제를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 썼는데 그랬던 라빈이 참으로 세상을 알리니까 유경대에 발상을 했고 뭔가 평화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 온건파가 온건 정책을 쓴 게 아니라 강경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온건 정책을 쓸 때 그럴 때는 강경파는 따라오는 순간이에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 강경파 투쟁의 상징을 두 사람이 잡았는데 한 사람은 실패를 하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서도 강경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경파의 논리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의 영청을 느끼게 되고 이스라엘의 준 정치 상태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점점 오버해지니까 북한 팔레스타인과 이제 공존의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또 복잡한 문제가 터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후 세대들이 전쟁의 염증을 낸다는 것이 반드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인 입장에서 그들과 공생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추방까지 당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준 정치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국가 체제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모든 국가는 전쟁이 나면 국내 정치가 계엄 체제가 됩니다. 독재, 강력한 국가 독지, 집단주의 이런 것들이 전쟁을 오래 겪다 보면 그 나라의 체제로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건국 세력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전시 체제, 그것도 그냥 전시 체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총력전으로 나가야 하는 전시 체제가 도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파쇼적인 체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국론을 분열시켜서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 거죠. 더욱이 벤구리온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의 건국 세력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동구권에서 고통받은 사회주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 국가 체제에 대한 반감이 심했는데 이 사람들이 건국한 나라가 건국하자는 순간부터 전시 체제로 돌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시즘화를 걱정했던 건국 세력들은 이스라엘의 국가 체제로 정말 그야말로 사회주의와 군사 정권이 혼합된 기미묘묘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체제인데 건국하자마자 닥치는 외부의 전쟁 때문에 이 기묘한 체제가 기가 막히게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군사국가의 절묘한 타협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 구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73년 용기포로 전쟁 이후는 대규모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반전 모드 플러스 이 국가 체제의 위험성에 대한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 체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고 그 남의 분리점이죠.